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부산 해강초등학교 정성국 교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를 이끌게 됩니다. 정성국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총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취임 이후에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당선 즉시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되고 바로 이제 교총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상 첫 초등 평교사 출신이십니다.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교총회장 하면 주로 대학 교수님들이나 대학 총장님들이 대부분 다 회장을 해왔고, 그러셨죠. 교사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두 번째고 초등학교 교사로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언론이 또 주목했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국교총회장으로 선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 저의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스펙 때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고 학교 현장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이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오늘까지 학교를 지켜오고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동료들과 같이 생활했던 정성국 회장이 된다면 좀 변화를 주고 우리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제 저의 선출로 당선으로 연결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교 현장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선거 과정에서나 아니면 취임 이후에나 현장 중심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예. 네, 현재 교사들의 교육 환경, 교육 여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자랄 때 우리 앵커님도 뭐 예전에 학교 생활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사실 봤을 때 학부모님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가 달라진 걸 하나 이야기 바란다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믿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많고 네. 또 우리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학교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이런 영역들까지 학교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부담 안 주겠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일을 맡다 보면 본질적인 이제 학생 교육이나 수업이나 이런데 아무래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현장 취재를 나가면요. 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잘 가르치고 싶다. 예.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이번에 대표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 공약이 학교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공약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20대 대표 공약 이런 걸 표현을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명 이하 실현이거든요. 지금 학교에 보면 제가 어제까지 수업을 한 선생님 아닙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일단 개별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나 지도가 좀 어려워요. 네. 예. 우리가 사실 질 높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만든 학생 수가 과다하거나 많아진다면은 사실 그 수업이 질 높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과제 검사를 하나 하더라도 20명 과제 검사를 하는 것과 40명 과제 검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일기를 하나 검사해 주더라도 20명의 아이들의 일기장에다가 선생님이 댓글을 한번 적어주는 것하고 그 숫자가 훨씬 많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왜? 선생님은 또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상황이 가지고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 개선 중에 학급당 학생 수를 가르치기 좋은 조건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그만큼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 예. 이게 다 사실 예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요. 초중등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좀 떼어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모든 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또 교육부 장관님하고 교육감님들 네, 간담회를 만남에서도 가졌죠. 네.
교육감님들이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분명히 반대 의견을 밝혔거든요. 네. 저희 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총도 이미 몇 주 전에 이미 저희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초중등의 예산이 지금 넘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적이한 곳, 필요한 곳, 잘 찾아서 써야 되는 네. 부분에서 과연 그게 맞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 우리들이 교육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저희들 지금 교육 환경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원 수 네. 이런 거 다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줄여서 떼서 대학에 넘겨주겠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초중등 교육의 이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 네. 결국은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질,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예, 예.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에 우리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예, 합니다. 예. 교청을 포함한 교원단체도 위원을 추천하게 예, 되죠. 예. 네, 국가교육위원회 안에서 교청은 좀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7월 21일 날 네. 되게 돼 있는데 뭐 조금 늦춰지더라도 결국 이제 시작된다 봤을 때 저희 교총도 교원단체 몫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2명 중에 이제 회원수로 이제 나중에는 또 결국 하게 되기 때문에 교총이 한 명이 대표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들 그 대학 입시 정책이라든지 중장기 계획들은 이게 정권의 5년 안에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혼선이 사실 많았잖아요. 너무 많은 혼선들이 있고 또 바뀌고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만든 취지는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취지는 좋은데 단 제가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교육부가 하고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제 이 전무한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 지금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초중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다. 지금 들어오는 위원들이 보면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천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성이 바탕에 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짧게 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요. 새 정부의 새 교육감까지 모두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중앙정부 또 각 시도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예. 어떤 걸까요? 저는 모든 교육 관계에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질문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스승 존경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다시 조성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신 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열정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내가 열심히 좀 가르쳤는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마음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선생님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위축되고 예. 그런 하시죠.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당국과 우리 정부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 예, 예. 네,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또 하나의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예. 또 우리 교육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교총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